지극히의 과학자 비렐름 라이 사부 라이의 죽음과 불타버린 저서들 허창욱 박사. 미국으로 건너온 뒤인 1940년대에 라이의 주된 연구와 작업은 오르곤 집적 장치의 개발과 이를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물 중에 하나로서 오르곤 집적 상자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 성공만큼이나 라이를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의 의료계와 의사협회의 비난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이들의 압력에 의해 미국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식품위생관리국에서 라이에 대한 조사를 나서게 된다. FDA 조사 요원들의 태도는 지극히 불공정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라이는 처음에 오르곤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 조사를 함께 실시해볼 것을 FDA 측에 제안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르곤의 존재 여부나 오르곤 집적 상자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과 조사를 자체적으로 전혀 실행하지 않으면서 FDA 측은 일반적인 소문과 루머 그리고 라이에 대해 비난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만을 모아서 라이의 연구 행위를 불법 의료 행위로 단정짓는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들은 인류 역사와 과학사 속에서 종종 행해졌던 사회적 병폐의 다름이 아니다.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의 과학혁명을 야기시켰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교회와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은 교리에 위배된다는 지극히 관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갈릴레오를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릴레오는 자신이 발견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들여다 보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갈릴레오를 단죄한 사람 중에 망원경을 통해서 그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이의 오르곤 에너지와 오르곤 집적 상자의 경우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다. 1950년대의 미국이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암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에 와서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률이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 이외의 자연요법이나 기타 민간 요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1950년대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다. 라이 자신은 오르곤 치료요법이 암치료에 특효를 가지고 있다고 상업적으로 선전한 적이 결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곤 집적 상자를 이용해 본 많은 환자들은 이 단순한 건강 회복 방법으로 암까지 치료되곤 했다. 이러한 이유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라이는 객관적인 자세로 계속 탐구했으며 그 결과를 자신이 발간하는 학술 잡지에 게재해 나갔던 것이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 라이는 우라누르 실험 이후로 인공 강우 실험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고, 1953년도에는 아리조나 카슨 사막에서 한창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FDA와의 법정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라이가 사막에서 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FDA 측에서는 라이의 오르곤 집적 장치가 불법 의료 행위라는 많은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FDA는 라이에게 의료적인 활동을 일체 금지할 것을 명령한다. 라이는 FDA의 이러한 소환 명령에 불응하였고, 따라서 더욱 무거운 강제 집행 결과를 초래한다. 1954년 3월에 메인주의 미국 지방 법원은 오르곤에 관련된 서적물 자체를 출간, 금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다. 이에 대하여 라이는 미국 법정이 자신의 전생애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연구실로 되돌아와서 계속 연구 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라이는 금지 명령에 불응한 제목으로 1956년에 법정에서 3년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더불어 FDA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든 서적물과 연구 자료들이 압수되어 소각 처리된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7년 9월에 펜실베이니아주의 루이스버그 연방형무소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라이는 6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라이가 강제 구속되던 시점에 메인주의 오르곤 연구소에 머물고 있던 라이의 조수 미첼 실버트 박사와 빅터 소베이 박사는 커다란 트럭을 몰고 온 FDA 직원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연구소 내를 샅샅이 뒤져서 모든 서적물과 연구 자료들을 압수해 트럭에 싣고서는 곧장 맨해튼 소각장으로 달려가 명령대로 이행하였다. FDA의 이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 헌법과는 정면으로 상치하는 것이다. 왜 FDA는 실제적인 불법 의료 행위의 단속이라는 임무를 벗어나 구디 라이의 연구 결과조차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을까? 라이가 죽고 난 뒤 3년 후에 라이의 추종 계승자들에 의해 그가 남긴 방대한 저작물의 대부분은 다시 재출간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전문적인 교육 과정으로서 미국 오르고노미 칼리지가 설립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로 라이의 연구와 발명들은 조금씩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현재에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라이의 연구를 이어받아 탐구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와 과학자 그룹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라이의 연구 결과가 지니는 그 중요성과 실용성에 비한다면 아직도 기존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